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 도시기본계획이 인구 감소 현실에 따라 확장보다는 축소 지향으로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계획 인구는 정전 45만 명에서 26만 4천 명으로 줄었고 개발 가능한 시가와 예정용지도 93%나 줄였습니다. 지역 소멸위기 속에서 개발과 확장보다는 압축과 재생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익산의 한 노인 요양시설에서 70대 입소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인 전문기관이 조사한 결과 다수의 학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익산시는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군산 도시기본계획이 새로 마련됐습니다. 계획 인구는 종전 45만 명에서 26만 4천 명으로 개발 가능한 시가화 예정 용지도 93%나 줄였습니다. 기본계획은 소멸 위기 속에서 개발과 확장보다는 압축과 재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군산의 인구는 25만 8천여 명. 군산과 옥구가 통합된 이후 가장 많았던 1997년과 비교하면 2만 2천여 명이 줄어든 겁니다. 전국적으로 인구 소멸이 현실화되면서 군산시가 16년 만에 도시 기본계획의 새 판을 짰습니다. 계획 인구를 45만 명에서 26만 4천 명으로 줄이고 계획 면적도 952제곱킬로미터에서 새만금 지역을 뺀 667제곱킬로미터로 축소했습니다. 저출산과 소멸위기라는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발과 확장보다는 압축과 재생의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게 핵심. 때문에 개발 가능한 시가와 예정 용지도 61.5제곱킬로미터에서 4.3제곱킬로미터로 줄이고 보정 용지는 292제곱킬로미터에서 320제곱킬로미터로 늘렸습니다. 앞으로 개발 가능 물량인 시가와 예정 용지를 대폭 줄이는 등 그간의 개발 확장보다는 압축 재생 방향으로 전환해 보다 현실성 있는 합리적 계획이 되도록 수립했습니다. 공간구조는 산업단지 기능을 지역 중심에서 부도심으로 격상했고 생활권도 새만금과 지역적 특성을 살려 지역별로 세분화했습니다. 또 당초 계획 인구를 과다 계상해 아파트 지을 땅을 확대한 것이 미분양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계획 면적과 인구를 현실화했습니다. 새만금 지역은 특별법에 따라 제외되면서 새만금과 연계한 발전 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동안 개발 위주의 계획에서 벗어나 저성장 등 현 시대 흐름에 맞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공간구조, 기반시설 계획 등에서 새만금과의 연계성 강화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달 전북도의 승인을 받아 공고를 내고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공식화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군산, 현실성 있는 기본계획이 도시재생의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실패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감사원은 전북자치도를 대상으로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인 에디슨모터스의 빚 보증 문제를 집중 감사합니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2021년 100억 원대의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고 산하기관에 빚 보증을 서도록 했다가 50억 원대 손해를 입혔습니다. 한편 2천억 원이 투입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32만 대 목표 가운데 생산은 1%에 그쳤습니다. 새만금 유역에 설치된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새만금 유역 등에 설치된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관리 위반 적발 사례는 75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불특정 장소에서 배출되는 수질 오염물질을 줄여주는 시설입니다. 임 의원은 위반 사례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에 투자한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어제 전북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외국 기업은 취득세 등을 100% 감면받고 있지만 국내 기업은 7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지방 재정을 통해 지원 방안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을 아직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당선됐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1년 만에 직을 잃었습니다. 때문에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 1억 1,100여만 원을 반환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100만 원만 납부했습니다. 한병도 의원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와 관련해 김태흠 충남도지사에게 공정 경쟁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자신의 입장문을 통해 지난 8월 23일 김 지사가 최고 결정권자에게 전화를 해 시설을 집적화하라고 부정청탁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찰청에는 원칙에 따른 부지 선정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김 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영호남 6개 광역자치단체가 남원을 지지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기했습니다. 군산 미룡초와 새만금초, 소룡초, 영광중이 원도심학교로 선정됐습니다. 도교육청은 군산 4곳을 포함해 도내 10곳을 선정해 내년부터 2년 동안 원도심학교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군산은 지난해 선정된 구암초와 금암초 등 8곳 등을 포함해 모두 12곳이 원도심학교로 운영됩니다. 원도심학교는 신도심과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으며 내년부터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는 공동통학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북개발공사가 익산과 군산 지역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오늘 전북개발공사와 익산 아우름봉사단, 익산자원봉사센터 등은 지역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도배와 장판 교체, 가옥 수리 등에 나섰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올해부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익산과 군산 지역 5가구를 선정해 사업비 1,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도 지급하는 등 경영수익 사회적 환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리 익산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한 집에서 사실 수 있도록 아우름 봉사단과 함께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고 집수리를 해주는 그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 시민 또 군산 시민들이 편안한 그런 쾌적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저희 전북개발공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신임 도당위원장에 도의회 오현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정의당 전북자치도당은 선거에 단독 입보한 오현숙 후보가 95.4%의 득표율로 도당위원장에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오 신임 위원장은 쌀값 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과 갈수록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정의당이 꼭 필요한 정당이라는 것을 앞장서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익산의 한 노인 요양시설에서 70대 입소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인 전문기관이 조사한 결과 다수의 학대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익산시는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종호 기자입니다.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얼마 전 70대 입소자가 3층 방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전문기관이 조사한 결과 중복 학대로 판정됐습니다. 기저귀를 교체할 때 입소자 신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살해 판정위원회는 이를 성적 학대로 인정했습니다. 또 추락한 입소자가 머물던 방은 열쇠로 잠가놓는 등 감금 행위도 드러났습니다. 일단 그게 중복학대로 판정이 됐는데 방이 가림막 안 치면 우리는 성적 학대인데. 여기에 이 시설은 70대 입소자 추락을 7시간 정도 지난 후에야 파악해 방임에도 해당됐습니다. 근무자가 그 시간에 한 번도 방에 안 들어가 본 거죠. 야간 근무자가. 익산시는 이 시설이 중복학대 판정을 받자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고 청문 절차 등을 밟을 계획입니다. 지금 변호사 자문 받고 있어요. 예, 그것을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행정처분 결정하면서 이제 청문 절차를 거쳐서. 시설 관계자는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문제가 된 근무자는 퇴직 처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설 보안을 마치는 등 성실히 후속 조치를 이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군산의 한 캠핑장 주변 텐트 안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어제 오후 5시 10분쯤 금강호 휴게소 캠핑장 내 텐트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텐트 안에 화로가 놓여 있었던 점으로 미뤄 A씨의 사인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했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일행인 남성이었으며 두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처음 만난 사이로 지난 12일부터 캠핑장에서 숙식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에서 재선충병에 감염된 고사목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재선충 고사목은 2만 3천여 그루로 지난 2020년 8,500그루에 비해 2.7배가 늘었습니다. 이는 2020년 이후 방제 예산이 줄면서 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은파 호수공원과 월명공원 등 보존이 필요한 지역부터 방제 작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군산 미군기지에서 폭발물 의심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10분쯤 군산 미군기지로 진입하던 차량을 보고 군견이 짖어 폭발물 처리반이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폭발물 등 위해 물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색이 진행되면서 군산공항 이용객들은 비행기에서 내리지 못하고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분양아파트 건설 중단과 전세 사기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 잔액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춘석 의원이 허그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임대보증과 분양보증 채권 잔액은 지난 2019년 6,815억 원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9조 5,869억 원으로 무려 1,306%가 늘었습니다. 분양보증의 경우 비수도권 비중이 컸으며 전남 244건, 전북 220건 등입니다. 연중 바닷물의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대조기를 맞아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17일부터 나흘 동안 대조기 연안사고 위험 예보제에 따른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바닷물의 높이가 가장 높은 19일에는 군산의 해수면이 기준보다 7.55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해경은 갯바위나 방파제 등 고립이나 익수 우려가 높은 곳은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인 슈퍼문을 오는 17일 밤에 볼 수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1일 이후 1년 2개월 만인 오는 17일 5시 38분에 떠서 다음 날 7시 22분에 집니다. 슈퍼문은 올해 가장 큰 둥근 달로 달이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의 보름달보다 14% 정도 더 크고 30% 더 밝습니다. 이날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는 35만 7,200km로 평균 거리보다 2만 7,000km 정도 가깝습니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가 군산시의회의 상임위원회 생방송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산시민연대는 어제 논평을 통해 도내 14개 시군의회 가운데 상임위가 생방송이나 녹화방송을 하는 지자체는 9곳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산시의회는 홈페이지 개편과 방송 시청 시민 수가 적다는 이유로 중계를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상임위와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유치 서명운동에 참여한 인원이 10만 명을 돌파하며 지역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9월 23일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에는 현재까지 총 10만 460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영호남 유일 1차 후보지에 선정된 남원시의 유치부지는 운봉 옛 가축 유전자원 시험장으로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란 평을 받습니다. 전조지검이 새벽 시간대 대학가에서
여성 2명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는 묻지마 범죄라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잇따라 선고받고도 출소한 지 얼마 안 돼 또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새벽 4시쯤 전주 시내 한 대학가에서 20대 여성 2명을 습격해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6일 선고가 예정된 전주 포르쉐 음주사고 재판이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전주지법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다음 달 13일로 변경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측에서 추가로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우입니다. 군산시가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4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군산시는 내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40명을 모집합니다. 대상자는 군산에 거주하는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등학생 자녀로 각 10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재학 중인 학교장의 추천서와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 대표의 추천서를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군산 청년들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 전문 회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군산시 청년들 청년창업센터는 어제 청년들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바웃 커스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캐릭터 콘텐츠 제작과 문화상품 구현을 위한 전문가 상담,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을 위해 협력합니다. 어바웃 커스텀은 굿즈 제작과 콘텐츠 제작 전문 회사로 캐릭터의 개발과 기획, 생산을 일괄로 진행하는 판매 유통망입니다. 익산시와 지역 홀로그램 업체들이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에 참가합니다. 페스티벌은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서울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센터에서 열리며 홀로랩과 조이그램, 정환컴퍼니 등 7개 지역업체가 참여해 제품과 기술을 홍보합니다. 또 익산시는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실증 지원 사업과 확장현실 장치 개발 지원센터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고 이민우 전 군산 한길문고 대표가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1일 제38회 책의 날을 맞아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고 이민우 전 대표에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고 이 전 대표는 1989년부터 서점을 운영하면서 일부 공간을 헌책 교환장터와 세미나장, 공연장 등 시민들을 위한 책문화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고 이 전 대표는 녹두서점에 이어 한길문고를 운영하다 지난 2013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오늘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1,200여 명이 참여했고 풍물놀이와 품바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또 노인 복지에 기여한 유공자 30명에게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내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어양동에 대한노인회 익산지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수출상담회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미국과 영국, 인도네시아 등 해외 10개국 바이어를 초청해 오는 17일 수출상담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담회에는 보람바이오와 팜조아 등 30개 입주기업이 참여해 해외 수출을 타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영등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새마을부녀회가 이웃을 위한 밑반찬 나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회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밑반찬을 27가구에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습니다. 라모니 오케스트라가 제12회 정기연주회의 입장료로 받은 라면과 쌀을 군산시 나운 3동에 기탁했습니다.
나운삼동은 관내 취약계층에 기탁받은 성품들을 오케스트라를 대신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기온은 13도에서 출발해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최고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2m까지 일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